안녕하십니까, 장희정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가만히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 소리에 관련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차마다 뭐 조용한 차도 있고 뭐 시끄러운 차도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방음에 대해서도 자동차 구조, 내 차가 왜 시끄러울까, 내 차가 어떻게 하면 조용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번에는 방음편으로 넘어가겠고요. 언더코팅은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 그냥 어떤 제품이 좋냐, 좋은 제품은 어떤 원리에서 이 좋은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어떤 시공을 해야 퀄리티 높은 작업이 나오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방음편으로 들어가는데, 방음은 조금 알아야 되실 게 많이 있어요. 많아서 조금 파트를 많이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방음은 일단 소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소음에 대해서 먼저 알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차가 조용해지느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오늘은 소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소리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3대 성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소리의 가장 큰 3대 성질로는 직진성, 그 다음에 회절성, 그 다음에 상쇄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참고로 지금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은 제 영상만 이렇게 나오면은 뻘쭘하니까 제가 그냥 제가 쪽팔려서 이렇게 틀어드리는 거고,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량은 보니까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고, 지금 세라믹 언더코팅 기본 패키지 시공인 것 같아요. 부틸 매트랑 이런 게 붙인 게 없는 거에 보니까 기본 패키지인 것 같고요.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소리의 3대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대 성질: 직진성, 회절성, 상쇄성. 제일 먼저 직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진성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소리는 장애물이 없는 한 계속 직진을 한다. 소리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공기에 대한 저항 때문에 멀리 갈수록 소리가 힘이 감소되면서 작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소리는 장애물이 없는 한 계속 직진을 합니다. 감쇄되면서 직진. 그거를 이제 직진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방음을 할 때는 이 직진성, 회절성, 상쇄성, 이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동차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맞는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좋은 방음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회절성은 뭐냐? 이것도 말 그대로예요. 소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소리가 내가 야 라고 외치면은, 만약에 이렇게 소리가 가다가 여기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요.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힘은 약해집니다. 이렇게 소리는 이제 직진성, 멀리 가면 갈수록 공기의 저항 때문에 소리가 약해지고,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만나면은 그거를 피해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만큼 힘은 약해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회절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세성. 예, 상세성이 있는데 방음에서는 상세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절성도 중요한데 만약에 노면 소음이 이제 타이어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 트레이드가 그 압축이 되면서 압축 팽창 이제 타이어는 이렇게 트레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접지력이 좋도록. 예. 그 트레이드 그 속에 이제 압축이 됐다가 팽창이 됐다가 요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소음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그 말고 뭐 풍절음도 있고 아니면 노면 상태에 따라 그 소음 차이는 있는데 이게 라이터는 좀 치울게요.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소음이 발생해서 내부로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철판 구조물을 지나야 되고 통과해서 들어오는 소리도 있을 거고 자동차 구조물은 완벽하게 다 막혀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틈 사이사이로 이렇게 소음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서 당연히 비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회절에 의한 소음 감소는 당연히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세성은 뭐냐? 상세성은 서로 다른 힘이 만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도 또 이하라고 해. 그러면은 두 사람의 목소리의 힘이 주파수 대역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조금 이 목소리가 큰 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제가 내가 내뱉는 소리가 이렇게 딱 만나면은 힘이 센 놈이 이긴다는 거죠. 힘이 센 놈이 이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면은 내가 더 세. 그러면은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이놈 반대 방향에서 오는 힘은 소멸이 되거나 작아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목표물에 도달하면은 그 소음이 아예 안 들리거나 그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제 목소리도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 반대편의 주파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 작게 돼서 그거를 상세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나? 그러면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호수,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반대 방향 호수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수영장이 있어요. 이게 조그만 수영장이 있는데 이제 물결도 아니라고 잔잔합니다. 이제 아무도 안 들어갔어. 거기에서 제가 그냥 돌이라고 할게요. 돌을 탁 던졌어. 이만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동이 생기겠죠. 예. 그 파동은 소리 소음도 다 똑같아요. 소리도 파동이거든요. 이 주파수 파동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 파동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만한 돌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니까 뭐 좀 이상한데 제가 이만한 돌을 던졌다고 봐요. 그러면 파동이 이 큰 힘에 의해서 파동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반대편에도 똑같은 동시에 돌을 던졌어. 그런데 요만한 돌을 던졌어요. 요만한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파동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일면서 전진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오면서 그 파동이 만납니다. 이렇게 파동이 만나면은 어떻게 됐어요? 파동이 작은 돌을 던진 데는 파동이 큰 파동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 센 파동은 당연히 그 파동이 작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는 파동도 어느 정도의 힘은 있었으니까 그 파동이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파동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이렇게 나머지 파동이 지나가겠죠. 그거를 상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센 놈이 이기는 거지. 센 놈이 이기는 거죠. 이 상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상세를 잘만 이용을 하면은 그 똑같은 주파수 대역을 만들어서 만약에
차를 조용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주파수는 만약에 소음은 다 특정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파수 대역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그 주파수 대역을 빠바바박 쏘주면은 그 소리가 만나서 그 소리가 상쇄돼서 없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요런 과학적인 원리로도 충분하게 소음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끄러운 도심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쇄를 이용한 방음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도심에 빌딩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뭐 차량 소음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차량 소음에 그 건물에서 그 차량 소음의 데시벨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데시벨이 나왔다, 500Hz가 나왔다, 500Hz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500Hz의 주파수를 이제 강제적으로 딱 이렇게 쏘아줍니다. 그러면은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소음이 없어지면서 조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건물에 적용된 사례들도 있고요. 이런 방음, 이제 과학적인 방음은 자동차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쇄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상쇄를 잘 알면은 차량을 더욱 조용히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부적이 보면은 방음제도 보면은 차음제도 있고 흡음제도 있고 제진제도 이렇게 있는데 차음제는 소리가 딱 오면은 반사를 시켜요.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는 소리가 안 들어오게 되는 원리고요. 그리고 100%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통과가 되는 주파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반사되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차음만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영상은 끝났는데 차음만 있으면 좋지 않은 게 뭐냐면은 차음은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구조물 안에 갇혀있는 구조물에 소음이 발생을 하면은 차음만 이렇게 로 작업을 해 놓으면은 이게 반사를 시키면은 반대 방향으로 또 반사 이런 원리로 인해서 공명이 발생해요. 공명은 이렇게 막 울리는 현상인데 공명이 발생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음 편이 될지 다다음 편이 될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차음만으로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반사 이렇게 울리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 더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복도, 이제 복도는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시멘트는 차음제거든요. 차음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울리잖아요. 이렇게 울리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차음제로만 작업을 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흡음제는 소리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흡음제 자체가 그 소음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줘요. 이렇게 상쇄를 잘 알아야 방음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음을 이렇게 파고들려면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방음을 어떤 부위, 만약에 횡다면 횡다의 그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그 특성, 횡다만의 특성을 알아야지 얘를 차음으로 할지 흡음으로 할지 뭐 재진으로 할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진성, 소음, 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진성, 회절성, 상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똑같이 방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주제로 할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고요. 이렇게 지금 언더코팅 방음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쭉 이어서 할까, 아니면은 뭐 세차라든지 아니면 뭐 타월이 뭐 어떤 종류라든지 뭐 코팅제 사용 방법, 뭐 코팅제의 종류, 뭐 어떤 제품이 좋고
뭐 기능에 대해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릴까, 나눠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할까, 요거는 좀 고민 중인데, 근데 이렇게 나눠서 번갈아서 하면 제가 빠뜨리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지금까지는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게 언더코팅 방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지루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리의 3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편도 방음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섞어서 할지 그거는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렉스 게러지 장인정신이었고요. 좋은 밤 굿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